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의 정승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의 이정미입니다. 이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사이에 저희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언제 이제 업로드가 죄송합니다. 되냐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따끈따끈한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책을 소개를 할까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베스트셀러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야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갔다고 하는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 때문에 충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위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자 이제 그거를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뭐 대처하는 아니면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러 이유 때문에 또 바쁘기도 했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코로나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또 선생님 역시도 강의가 끊기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분야를 찾아가야 되는 정말 절실한 시점의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이 절실함이 저한테도 크게 와닿았어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서 4가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던 게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게 바로 이 제목인데요. 리부트입니다. 맞아요. 리부트,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 리부트라고 해서 저는 컴퓨터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 리부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하다가 이제 잘 안 될 경우 그거 리부트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새로 껐다 키는 걸 리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 용어에서 온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그 명시가 있더라고요. 148페이지에 보니까 영화 용어라고. 그래서 어떤 시리즈 작품에서 그 연속성을 버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하여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리부트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김미경 씨도 이야기하는 게 그전에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골격은 그대로 가지되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골격은 둔 채로 그걸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리부트라는 개념을 쓰신 거죠. 뭐 간단하게 영화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트맨, 스타워즈 이런 영화들도 기본 시나리오는 그대로 하고 이제 다시 각색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책을 내게 된 게 너무나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당신도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많은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낸 공식, 본인만이 만들어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책이나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통찰을 얻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4가지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제1공식이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면 하는 것들은 활동은 거의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온라인 강의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온택트란 얘기를 하는 거죠.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온택트 안에 온택트가 사실은 ON 아웃이 아닌 온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떤 분은 거기다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택트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온택트를 첫 번째 공식으로 잡은 거죠. 두 번째가 또 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전하게 변신하라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은 그걸 줄여서 DT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장착해야 되는 디지털 기기 아니면 디지털 기술
네. 이런 것들을 다 나와 접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미영 씨 같은 경우는 네. 코딩 언어까지 배운다고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용자로 보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생산자까지 된다면 네. 그거의 DT에 적합한 게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일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선택할 수 없는 이 디지털 포메이션이 바로 됐지 않습니까? 교육이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한 책에서 네.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네네. 깊이 있게 네. 더 많은 부분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막 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라서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이용하는 정도가 아닌 네. 진짜로 이제 완벽하게 여기 변신하라. 변신하라라고 네. 하는 정도까지 되니까 네. 코딩 언어, 기계 언어 이런 걸 모르고 데이터가 왜 어떻게 해서 데이터로 되는지 알고리즘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네. 같다는 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라라는 게 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책에서는 김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지면을 구독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를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걸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의 재정의도 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는 혹은 알아가실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단어와 단어 의미의 조합을 해보는 시도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3의 공식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independent worker로 하라 이거이신데요. 네네. 아, 인디펜던트. 네, 워커. 의존적이고 그러지 말고 독립적으로 네. 예, 네. 본인이 일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던 고용되어 있지 않던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어떤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일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네. 저는 1인 기업가 뭐 네.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1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뭐 조직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 밖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코워킹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낯설거나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그 단어로 이렇게 정립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때 갖춰야 될 것이 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다 소개드리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얘기했던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라는 건데 코어 컨텐츠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것들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코어 컨텐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유튜브 우리 수업하고 가르치지만 항상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중요하지 질 높은 뭐 영상미 그다음에 뭐 뛰어난 편집술 이런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 네. 눈에 하잖아요. 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가 좋아서 특히나 뭐 즐겁게 재밌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이 갔고요. 마지막으로 제 4공식이 세이프티입니다.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네, 세이프티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 대두된 화두. 이거는 이제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특수를 노리는 사업도 있고 이게 되지 않아서 세이프티가 안 돼서 완전히 진짜 문을 닫는 업종도 생겨난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뭔가 좌절이 됐고 하던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내가 계속 그것만 신세한탄만 하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났을 때 뿌옇게 수증기가 꺼려 있어서
앞도 안 보이고 진짜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을 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랑 빗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틀만 오려고 했던가요? 책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그러니까 준비가 아니라 빼라고 하는데 네. 다시 딛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어도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러려면 5년 앞서가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5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5년 후에도 그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여기서 책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이프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업종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세이프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길이 모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혼란 속에는 사실 많은 또 규칙이 숨어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이프티에 대한 시각을 좀 다각화해서 네, 준비를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장은 그냥 서론 같고요. 2장은 4가지의 공식, 리부트 공식에 네. 대한 이야기고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써보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방법이 나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 이 4가지를 좀 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10줄의 시놉시스를 써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첫 번째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얘기에 나올 때 여기 패스트 러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배워도 되게 빨리 습득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배워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배우고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이런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보니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건설 기술직으로 있다가 40의 터닝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서 독서나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강의를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강사로 자질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누구보다도 빨리 습득하고 익히는 게 가능했고요. 그 작년에 이 유튜브 처음 배웠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50이 넘었는데 대부분의 이 나이면 신중년, 시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이거 패스트 러너였네 내가. 내가 이게 배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치는 것까지 되는 걸 봐서는 이게 나한테 잘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고 재밌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워낙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다 다를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디자인 하시는 분이니까 디자인 분야도 감각이랑 나름대로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패스트 러너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의 패스트 러너인 분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만들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 그렇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놉시스를 10줄 써보는 거를 꼭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앞에 얘기했던 4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뭐고 부족한 건 무엇이고 앞으로 변할 것은 뭐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4가지를 지금 다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섹터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코워킹 하는 사람도 있으면 코워킹 하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투두리스트를 써보면 훨씬 더 그 방향성에 더 접근도 빠르고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 그 216페이지 보면
그래서 사람과의 연결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슴 뛰는. 근데 거기에 네. 가슴 뛰게 한 사람을 만나라.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 공통점은 재미있다. 힘들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옆에서 이제, 아, 그래, 같이 해보자. 재밌겠다. 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가슴도 뛰고 뭔가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송미쌤도 혼자 했으면 분명히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정미쌤이 같이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 지금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많은 걸 하진 않지만, 이게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책에 의하면, 이거는 좀 사족처럼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라. 이게 계속 나오고요. 그게 자기가 30% 정도 투자해서 공부하라. 뭐 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것도 정말 필요한 본분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일수록 나를 채우는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 없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퍼내기만 하면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뭔가 속이 좀 허한 느낌이 들고 이게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데서 이렇게 네. 계속 하는 거에 대한 네. 허함 이런 게 있어서 공부는 좀 계속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네. 저는 이 김미경 선생님 책을 읽고 나니 끊임없이 자기가 비전공 분야도 이제는 그 경계가 없어지는 부분이 정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거의 사사받듯이 네. 배우면서 근데 저는 그 대목도 되게 좋긴 좋았어요. 네.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구글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 네네. 해준다고 했거든요. 대학원생이. 네. 근데 그거를 기업의 관점 아니면 그거를 뭔가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네. 것과 네. 우리 일반인이 보는 것과 네.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책은 그냥 보시는 거에서 그치시지 마시고 네.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정말 이게 가능한지를 시나리오도 써보고 네. 시놉시스 써보고 네. 투두리스트도 써보시면 네. 그러면 정말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소화하시면 네. 훨씬 더 진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아유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이럴 거지 아 이분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나도 그런데 공감하는 차원 위로받는 차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네. 내 삶에 적용해 보시는 네 꼭 한번 네. 해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서 댓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투두리스트나 뭐 네. 아니면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저희 네. 그러면 후기 영상으로 네. 저희 별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선생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게 되면 번외편으로 네. 그거는 좀 네. 제작을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책은 제가 다음번에는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네.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근데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는 재미없고 딱딱하잖아요. 청소년, 그다음 초등용 정도 되는 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책. 저희는 송미쌤이기 때문에 유튜브, 미디어 이런 책만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저 어떤 책이 궁금하신지 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또 리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회 오늘 김미경 선생님의 리부트 책 네. 소개드렸고 저희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을 가지고 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안녕. 만나요.